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내용은 녹화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못 오시는 분들도 오늘 좀 많으셔가지고 녹화 링크를 공유해드리고 다른 분들 화면은 저희가 얼굴 좀 가려서 진행을 할게요. 잠깐만요. 얼굴 좀 가릴게요.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오전 11시부 새해 첫 주인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리추얼 마을 전체 OT입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다양한 리추얼 마을에 지금 있는 분들이 오셨을 텐데 아마 오늘 내일 정도에 이제 다른 리추얼 선언 미팅들이 진행될 거예요. 선언 미팅에서는 각 그 리추얼에서 또 같이 하게 되는 어떤 그 어떻게 보면 문화나 어떤 행동 그리고 리추얼에 대한 설명들을 한다면 오늘은 전체 이 리추얼들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고 이 마을 3개월이 사실은 굉장한 시간의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추얼 마을 하시면서 어떤 것들을 가져가셔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는 민미를 운영하고 있는 소나빈이라고 하고요. 저도 리추얼 마을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시작해서 이번 달에 둘째 주인데 항상 그렇듯이 이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얘기해드리면서 또 한번 마음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거 너무 환영하고요. 오늘은 3개월 리추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리추얼 종류가 두 가지 종류인데, 한 달짜리, 3주짜리 리추얼도 있고, 3개월 리추얼도 있는데, 원래 민미가 4년 동안 한 달 리추얼만 계속 진행해 오다가 작년 중반부터 이제 3개월 리추얼을 런칭한 이유가 있는데, 그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마을에서는 세 가지를 꼭 얻어가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오셨을 때 그냥 습관 형성할까? 습관을 형성해 볼까?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리추얼 말에서 얻어야 될 거 세 가지를 오늘 꼭 기억하시고 내가 하시는 도중에 기록하셨다가 이런 거 특히 이제 일기장, 늘 쓰시는 일기장에다가 적어두시면 좋은데 내가 이거를 제대로 얻어가고 있나? 못 얻어가고 있다면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당연히 리추얼입니다. 그래서 리추얼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리면서 내가 이 리추얼을 3개월 동안 그러니까 꾸준히 많이 굉장히 많은 걸 해야 된다 이런 걸 생각하시기보다는 의식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추얼의 어떻게 목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민미에서 되게 자주 얘기하는 건데 반복적인 행위가 있으면 보통 우리가 습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매일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거. 저도 이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이게 이제 습관적으로 마신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커피를 습관적으로 마신다? 반복적 행위가 일어나면 습관이라고 하는데 민미 리추얼에서는 이 반복적 행위만을 강조하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의미 부여인데요. 우리가 커피 하나를 마실 때도 나에게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하는 게 민미 리추얼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는 커피를 정말 무의식적으로 많이 먹고 있고 많이 먹는 사람인데 민미 리추얼을 하면서 좀 바뀐 거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막 그냥 많이 먹고 있진 않고요. 이렇게 오늘 같은 토요일 아침에는 커피를 내려가지고 천천히 마십니다. 그리고 오늘 뭐 OT를 하니까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지? 오늘 전체 하루를 조금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보고 이런 것이 저한테 리추얼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그냥 피곤하니까 아침에 그냥 눈 뜨면 커피 마시는 거는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오히려 커피를 마셔야 될 때를 제가 알고 있게 된 거, 그게 이제 리추얼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가장 큰 리추얼이 또 뭘까 생각해보면 생일이에요. 우리가 365일이 다 똑같잖아요. 근데 내 생일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Yeah. 측면에서는 반복적 행위가 맞는데 의미 부여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생일이 리추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일어나는 하루인데 생일만큼은 왜 좀 축하도 받고 싶고 내가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는지도 괜히 생각해 보고 싶고 괜히 생일날 그냥 평범하게 보내면 조금 서운하고 이런 감정 드시잖아요. 이제 그게 바로 리추얼이 의미 부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추얼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배우게 되는 삶의 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리추얼은 많이 해서 뭐가 됩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굉장히 생산적인 성과 지향적인 생각이고요. 리추얼을 굉장히 많이 하시다 보면은 저절로 얻게 되는 태도는 가정지향적인 태도를 얻게 됩니다. 그냥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 부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삶이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느껴지고
내가 너무 결과지향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리추어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의미 부여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무의식적으로 관성적으로 하던 것들이 의미 부여가 되고 무엇보다 이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거 뭐냐면 우리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것들. 뭐 그냥 눈 뜨면은 뭐 예를 직장인데 눈 뜨면 회사 가고 회사 가서 일하고 돌아오면 또 그냥 집에서 뭐 TV 보고 이런 게 이제 무의식의 삶이라면 의식은 짠걸? 똑같은 하루지만 아침에는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냈지? 영화를 내가 관심 있는 거 일하고 그랬어? 있는 이거 확 지금 봤나? 혹시 음소거 안 하신 분들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무의식에 있는 것들을 의식화하는 것이 리추얼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즉, 이거는 태도에 가까워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과정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하든 관성적으로 하지 않고 의미부여를 하느냐, 내가 무엇을 할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옛날에 했으니까 지금도 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하루 10분이라도 의식을 가지고 사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서 조금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민미도 그렇고 많은 심리 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저희가 뭐 MBTI라던가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무의식과 잠재력들을 이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심리학자가 바로 칼융입니다. 근데 제가 칼융의 이 얘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영어로 얘기하면은 위에 있는 이제 문구를 보시면 되고요. 이걸 이제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당신이 무의식적인 것을 의식적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즉 그냥 무의식적으로 산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이 말이 이제 조금 더 말하자면 그러니까 내가 타고났으니까 그냥 운명이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라고 하는 내가 전혀 어떤 부분에서 노력하지 않아도 나는 그냥 정해져 있어라고 생각하는 삶을 지배하는 것은 그냥 무의식이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칼융이 보여줬던 이론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이게 어려워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의식. 그리고 빙산의 밑에 있는, 그러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얼음 밑에 있는 이것을 무의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마치 예를 들면 내 친구가 되게 안정지향적인 사람처럼 보인다. 그게 이제 의식적인 부분이면 사실 이 사람의 밑에 있는 무의식은 되게 도전적이고 뭔가 새로운 곳에 갔을 때 되게 신나는 원래 사람이에요. 근데 오랫동안 안정지향적인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의식에 있었던 그 다재다능한 어떤 그 도전 의식 이런 게 안 나왔을 수 있어요. 그런 게 바로 의식 무의식의 어떤 구분이거든요. 그래서 칼 융은 이 무의식의 영역을 많이 많이 내려서 의식화시키면 삶이 훨씬 더 운명이라고 지어지지 않고 너가 개척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조금 더 쉽게 민미에서 왜 이거를 가지고 왔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빙산의 일각, 이게 이제 의식이잖아요. 빙산의 아래를 민미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빙산의 아래인 무의식을 계속 의식화시켜 드리는 게 민미 리추얼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개인의 무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삶에서 경험한 것들. 예를 들면 제 얘기를 그냥 좀 해볼게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조금 경쟁 지향적인 어떤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비평준화 지역이었고 굉장히 경쟁을 많이 했던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제 무의식에는 내가 뭔가 굉장히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무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20대 때 그 무의식을 많이 깼던 경험들을 했습니다. 여행을 가서 깬 것도 있고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깬 것도 있고 혹은 이런 무의식으로 막 살다 보니까 아, 이거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해서 깬 것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20대 때 지금 리추얼처럼 매일매일 나의 생각을 기록했다면 저는 이거를 많이 의식할 수 있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민미 리추얼은 대체로 이 개인의 무의식을 관찰하면서 내가 오늘 있었던 일을 회고하시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기록하시면서 내 안의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리추얼들이 되게 많이 설계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인 무의식입니다. 바로 우리가 한국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사회적 관습 규범, 이런 사회적 관계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여성으로 태어났건 남성으로 태어났건 내가 지금 코로나 시기에 만약에 내가 20대였다. 코로나 시기가 아닐 때 20대였다. 이런 거가 다 사회적 무의식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관습과 규범 안에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주입받았던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리추얼 기록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회적으로 되게 많이 혹은 타인한테 되게 많이 무의식적으로 주입받았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것도 의식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리추얼들도 저희가 심리 리추얼이나 혹은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리추얼에서 많이 이것들을 건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가 칼융이 얘기하진 않았, 칼융이 직접적으로 이거를 신체적 무의식이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근데 칼융의 책에 되게 많이 나와 있는 얘기가 무의식이 신체적으로 많이 쌓여 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움직이는 것들, 예를 들면 요가, 뭐 이런 것들이 요가에서도 신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동작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무의식이랑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달리기 리추얼이 있는 이유가 이제 몸을 움직이면은 내가 실제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달리고 글 쓰는 리추얼이나 그 실제로 달려보는 것들이 신체적 무의식들을 조금 반영해서 저희가 리추얼적으로 풀어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리추얼들을 저희가 구분돼서 만들진 않았지만 이 세 가지를 결합해서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리추얼들이 만들어져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좀 이게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제가 또 설명을 잘 되게 못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사람에게는 이 빙산의 일각으로 살고 있고요. 빙산 아래에 있는 나의 되게 많은 잠재의식들을 사실 숨겨놓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민미 리추얼은 관상적으로 하도 무의식을 의식화해서 이 빙산을 녹이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아, 내가 나의 잠재의식을 조금 조금씩 깨우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민미 리추얼에서 꼭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이 리추얼은 내가 고정관념을 깨는 거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게 결국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리추얼을 한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리추얼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성장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장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민미 리추얼에서 가져가실 수 있는 어떤 결과값일 수는 있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랬지만 변화를 원해요. 새해가 되면 변화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변화해야지, 변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당연히 변화를 하면 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뭐 자기 개발 컨텐츠를 보거나 유튜브 컨텐츠를 보면서 이렇게 가슴이 웅장해질 때가 있잖아요. 아,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시고 저도 예전에는 그래서 자기 개발 컨텐츠를 읽는 것도 좋아하고 막 강의 듣는 것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물론 그것도 변화를 시킵니다. 하지만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변하려면 사실은 나를 관찰을 하셔야 돼요. 이 관찰을 하면 내가 이렇구나라는 수용이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심리극 같은 거 이제 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내가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하면 그걸 보고 사람이 가장 충격을 많이 받는다고요. 아, 내가 저렇게 말을 했다고? 아, 내가 저렇게 행동했다고? 이런 식의 관찰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을 수용하지 말라고 해도 수용을 하게 됩니다. 즉, 그렇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고 수용이 일어나서 변화가 일어나면 당연히 이것은 성장으로 이어지죠. 근데 우리 민미 리추얼에서는 변화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변화는 사람마다 속도도 너무 다르고 3개월 한다고 해서 변화가 됩니다라고 확답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민미 리추얼은 성장은 반드시 일어나는데 그 성장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게 리추얼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찰하고 수용하시는 시간이 리추얼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압으로 쌓이면 변화를 당연히 이뤄내고 성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제가 결과값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리추얼의 시간이 성장을 담보로 한 시간이 아니라요. 이 수용하는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를 관찰하는 시간. 그리고 그 관찰이 쌓이면 저희가 회고 미팅이 매번 있거든요. 근데 회고 미팅을 왜 하냐면요. 관찰한 거를 다시 보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쓴 기록들을 보면, 내가 그랬네? 나 그런 사람이었네? 아, 그랬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수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아하를 많이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내 생각이 주입된 거네? 아,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이런 게 내 고유한 모습이었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타인과 다른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른 너를 인정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게 그냥 일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나를 많이 관찰하셔야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민미는 이 아하를 만나는 시간이고요. 이 아하는 스스로 그 아하를 많이 발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말하는 이 아하는 세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이게 아니더라도 발견을 많이 하실수록 민미 리추얼이 아, 되게 내 거가 되고 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은 리추얼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아, 그랬구나를 많이 만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칼융이 얘기한 걸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면, 그러니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서 배울 수 없다. 나는 내 길을 읽고 탐구하고 다시 발견하면서 배운다. 전 이 말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우리는 무언가를 할 때 내가 이미 한 거를 자꾸 내가 이미 했던 거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저도 제가 원어원 코칭을 하기도 하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은 아, 제가 옛날에 이걸 했어가지고요. 제가 했던 게 이거여서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저도 사실 그렇게 20대를 되게 많이 보냈거든요. 근데 제가 성장했던 시기를 돌이켜 보니까 내가 길을 잃고 내가 이미 하지 않았던 걸 했을 때가 제일 많이 배웠더라고요. 그래서 민미에서 아마 하실 때 힘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익숙하지 않아서 재미가 없고 익숙하지 않아서 하기 싫고 이런 마음을 만나실 텐데 그럴 때 오히려 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걸 하려는 나의 또 관성이 작동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는 민미가 얘기하는 리추얼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저는 민미 리추얼을 왜 시작했냐면, 그러니까 눈 뜨면 맨날 타인이랑 비교할 수 있고, 사실 결과가 너무 중요한 사회고, 또 불안하고, 이제 그럴 때 적어도 내 거를 저장해두는 어떤 저금통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힘들 때 제 일기장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일기장을 보면은 너무 좀 신기하게 제가 저한테 힘을 많이 줘요. 왜냐면은 작년에 너무 힘들었는데, 작년에 저한테 힘을 줬던 그 글귀가 저한테 힘을 주기도 하고 또 반대로 작년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겨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나는 이겨내는 사람이었구나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음이라 생각하시고 차곡차곡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리추얼의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이거는 가장 많은 얘기를 했었고 요게 이제 큰 내용들이라면 이제부터는 환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추얼을 왜 같이 하나요? 혼자 해도 되는데 왜 같이 하나요? 라고 많은 얘기들 하시는데 같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혼자 하면 진짜 안 해요. 안 하기도 하고 그리고 혼자서 하게 되면은 그냥 더 큰 관성에 끌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 일, 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왜냐 우리는 타인한테 맞추는 거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미에서는 이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환경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첫 번째가 리추얼 메이커입니다. 그래서 리추얼 메이커는 여러분의 글들을 매일매일 그 뭐 보고 댓글을 달진 않더라도 이것들을 다 계속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한 달에 한 번 혹은 미더에서 뮤추얼에 대한 어떤 컨텐츠에 영감을 주시기도 하고 힘들 때 찾아갈 수 있는 멘토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리추얼 메이커한테 연락하는 게 조금 부담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미 리추얼 하시는 동안에는 많이 여쭤보셔도 돼요. 예를 들면 어려운 게 있을 때 저도 이제 리추얼 인문학 리추얼을 하고 있는데 인문학 책 추천해 주세요 이런 거 너무 반갑게 사실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뭐 하실 할 때 좀 어렵다 이 기록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럴 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필요한 도움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거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환경인 거고요. 또 반대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마을의 멘토가 돼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서비스처럼 내가 그냥 필요한 걸 알아서 알려주기를 바라시는 것보다는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찾으러 가는 것도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리추얼 메이커를 진짜 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런 얘기를 저희가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회나 조직에서는 이런 선배나 어른을 만날 수가 없는데 민미 리추얼 메이커가 나의 약간 사수 같다. 그 사수 렌탈 서비스 같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한테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메이커의 역할을 이렇게 정한 것도 있고요. 또 반대로 저희가 메이커가 원래는 그냥 매일 댓글 달아주고 응원해주는 역할을 되게 많이 드렸었는데 작년 중반부터 바뀌었던 마을에서는 바뀌었던 이유가 이분들이 생각하는 생각, 질문, 책, 뭐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리추얼 메이커 분들이 좋은 게 있으면 많이 공유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인생에서 한 번은 꼭 선배를 만나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길을 걸어본 자가 해답을 알고 있어서가 아니고요. 적어도 조금은 더 쉬운 길, 혹은 더 좋은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제가 많은 경험을 나름 이렇게 삽질하면서 해봤기 때문에 20대 친구들이 찾아오면은 이걸 해라고는 말을 못 해주겠지만 적어도 방황해도 된다는 말은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치어리더입니다. 그래서 민미에는 모든 마을에 두 명의 치어리더가 있어요. 이분들은 민미에서 리추얼을 많이 경험하셨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리추얼에서 관찰도 해보시고 수영도 해보셔서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받았던 응원을 돌려주고 싶어요라고 생각하는 리추얼 경험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실제로 같이 리추얼을 하면서 많은 응원과 많은 어떤 실제로 치어링을 해드릴 수 있는데요. 어, 저희 리추얼 이제 치어리더 분들이 제일 많이 했던 얘기는 다른 사람들의 댓글을 다는 게 처음에는 우리가 관성적으로 뭐 SNS에서 다는 것처럼 그냥 좋아요, 뭐 힘내세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로 읽고 달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응원하는 힘, 경청하는 힘이 생겨서 실제로 삶에서 혹은 일할 때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를 해주셔서 치어리더라는 역할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치어리더는 말 그대로 돌다리를 건널 때 나도 금방 넘어온 그 돌다리를 건너오라고 얘기해주는 정말 옆에서 응원해주는 친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미는 메이커, 치어리더 분들이 존재하고요. 이분들에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는 정말 편안한 관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분들한테 연락을 하셔도 괜찮고 혹은 이분들이 실제로 응원해 주실 때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담아서 해주신다고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민미도 완벽주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민미한테 메시지를 보내시면 저희가 댓글을 달아드립니다. 그래서 댓글이 아니죠. 저희가 실제로 보내드려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저희가 들어가시면 방에 들어가시면 이따 보여주실 텐데 실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제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좀 보고 있다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게시판이 있어서 언제든지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리시고 사람들한테 나누고 싶은 거나 같이 하고 싶은 것들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고요. 3개월 동안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저는 태도가 진짜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리추얼을 자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건데요. 3개월 동안 3가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추얼의 진짜 큰 방해꾼은 완벽주의예요. 제가 4년 넘게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이 완벽한 상태를 그리는 순간 리추얼을 못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완벽한 상태를 그리시면은 안 되고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한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게 행동하는 힘이 진짜 많이 생기거든요. 저는 민미 리추얼에서 제일 많이 변한 게 고민을 이제 좀 별로 안 해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지금 5분이라도 하면 되고 한 줄이라도 쓰면 되는데 하기 싫어. 내가 또 30분이나 이거 해야 되네. 내가 책을 진짜 많이 읽을 수 있을까? 오늘 피곤한데. 이런 생각하는 시간에 그냥 하면 되거든요.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한다가 너무너무 중요한 마인드셋입니다. 제가 민미에서 하는 여러 컨텐츠 중에 제일 많이 추천하는 컨텐츠가 스터츠예요. 저는 이 다큐멘터리 한 5번 정도 본 것 같은데 정말 많이 추천도 했고 민미에서 컨텐츠로도 많이 발행도 했고 작년에 진행했던 오프 더 레코드에 되게 큰 영감을 준 컨텐츠이기도 합니다. 이 컨텐츠가 좋았던 이유는 실제로 엑스파트라고 비판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사실 어떤 사람도 이 엑스파트가 없는 사람은 없다. 왜냐면 엑스파트가 좋은 역할도 하거든요. 나를 비판해요. 그래서 내가 더 좋은 행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지만 이 엑스파트가 나를 지배하면 완벽주의가 됩니다. 왜냐면 이 엑스파트는 이 영상에서 말하기를 퍼펙트 스냅샷이라고 해서 어떤 행동을 하든 머릿속에 가장 완벽한 상을 그리게 해서 너 이거 할 수 있겠어? 너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계속 말을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더 잘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이게 너무 강하면
어떤 것도 시작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냥 이 메시지가 되게 중요한데, 너 잘할 자신 있어? 못할 것 같으면 그냥 포기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경험 다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뭔가를 시작할 때, 아, 되게 잘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도 생각하시고, 어떤 분들은 평생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 하신다고 해요. 왜냐? 이게 대단히 잘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옆에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은 우리를 되게 시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 우리가 살던 세계에서 살게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마인드셋 중에 하나가 그냥 해보는 것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미에서 한 달 내내 하기를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미에서 인증하실 때마다 기록을 아카이빙 하실 때마다 7번의 사과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요 이파리도 7번의 응원 댓글을 만드실 때마다 이파리가 생성되는데요. 그럼 한 달에 총 7번의 기록, 7번의 응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하셔도 충분히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말에만 하셔도 할 수 있고요. 그냥 하루에 이동하는 출근길에서 하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응원하는 근육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파리가 왜 있냐면요. 실제로 거울 유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할 때 그 행동을 하는 것인데요. 이게 실제로 거울 유런이 뇌 안에 있어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받잖아요. 그게 이 거울 유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게 되는 이런 신경세포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 옆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 실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옆에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욕을 하게 되고요. 옆에 긍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응원할 때 실제로 긍정적인 감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긍정적인 감정이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 다음에 나를 응원하는 행위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자신을 응원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자기 자신한테 되게 관대하지 못하고 내가 응원할 때는 내가 되게 잘한 게 있어야 나를 응원하게 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응원하는 게 비교적 더 쉽습니다. 그래서 밋미에서 이게 단순히 그냥 댓글을 달아야지, 뭐 다른 사람 글을 읽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 글을 읽고 응원해보는 마음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럼 그게 3개월 좀 지나시면 제가 장담하건대 이런 마음이 조금 일어나요. 나 좀 왜 남한테만 이렇게 응원했지? 나는 나한테 왜 이렇게 응원을 못했지? 이런 마음이 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응원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되게 중요한 이제 메시지인데 취약성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예전에 다녔던 조직에서 조직 문화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취약성이었어요. 근데 제가 취약성이란 말을 저는 그게 이제 외국계 회사였어서 취약성이라는 언어는 아니었고 버너러빌더티라는 이제 언어로 써였는데 한국에서는 취약성이 조금 언어가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좀 많이 해석되어 있더라고요. 취약성을 조금 더 이제 해석을 좀 드리면 약한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지금을 드러내는 성격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예를 들면 책을 쓴다고 생각해 볼까요? 목차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목차 좀 공유해 주세요 이러면은 취약성이 약한 사람은 목차를 한 2주, 3주 동안 계속 수정해요. 계속 수정해서 가장 완벽한 형태의 목차가 딱 만들어졌을 때 공유하는 사람이 있고요. 목차 쪽 공유해 줘.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진 드래프트, 초안을 공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취약성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취약성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는 거 지금의 나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고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 드러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빨리 누군가에게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빨리빨리 수용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3주 동안 고민해서 딱 초안을 가져갔는데 누가 초안을 좀 이렇게 바꾸는 거 어때요? 하면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되게 많이 완벽하게 수정해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많은 여지들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취약성은 초안을 공유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가장 용기와 가까운 단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마흔 가면이라는 그 이제 브레네 브라운이 사실 이 취약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장 많이
확장한 어떤 전 연사라고 생각을 해요. 전문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 책을 읽으셔도 좋고 테드에 브레네 브라운 취약성이라고 치시면 영상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영상이 저는 정말 정말 좋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완벽하게 자기를 꾸미지 않고 지금 있는 그대로 공유하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고요. 민미는 초안을 공유하는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리추얼은 그 어떤 것도 결과를 위한 자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미에서 가장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리추얼 뭐 3개월 만들어졌으니까 너 책 한 번 내봐. 이런 사람들 옆에 있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리추얼은 독립출판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리지만 독립출판을 하게 되는 기회가 저절로 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막으란 얘기가 아니라 목적이 내가 뭔가를 성과를 내기 위해서 리추얼을 수단화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냥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진짜 반짝이는 힘이 있고 거기에 진짜 반짝이는 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취약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민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랑은 드러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민미가 아무리 사람이 많아져도 30명 이상을 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용기가 없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다수의 익명의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자기를 감추게 됩니다. 그래서 민미가 아무리 잘 되는 리추얼도 인원을 많이 늘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취약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많이 많이 드러내시고 너무 좋은 모습만 드러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이거는 성과를 평가받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민미가 얻어야 될 세 가지. 첫 번째가 리추얼, 두 번째가 도움받는 사람. 내 주변에 도움을 그냥 주고받는 사람을 꼭 만나셔야 되고요. 세 번째가 마음가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테크니컬하게 마을 진행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되게 많아요. 민미 되게 복잡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방이 오픈됐어요. 이제 온라인 OT를 들으셨어요. 그 다음에 리추얼 입주자 모임, 요거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임인 선언 미팅은 민미 리추얼을 시작할 때 리추얼 메이커와 처음으로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라디오처럼 오디오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리추얼 기록을 민미 웹에 마이 리추얼에서 하기 시작하고요. 한 달에 한 번 회고 모임이 있고 오프라인 모임이 세 달 중에 한 번은 꼭 있고요. 번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전을 돌면서 세 달 동안 진행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리추얼 방에 들어가는 방법은 마이 리추얼이라고 해서 이건 리추얼 하시는 분만 이 탭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면 내 방이 들어가지고요. 요 방에서 글쓰기를 하시면 기록이 아카이빙 됩니다. 여기 보면 나의 기록에 작은 다짐하러 가기 기록 아카이빙 리추얼 기록남 회고 리포트가 있잖아요. 요거를 모두 하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미미 커뮤니티는 다른 사람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공지글, 일정들 다 모여져 여기 있으니까 미리 일정 보시고 캘린더에 꼭 등록해 주시고요. 다른 사람들의 다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미 완벽주의 센터를 클릭하시면 거기에 이야기를 아무렇게나 써주시면 저희가 매일매일 모아서 보진 않지만 저희가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보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때 보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자기만의 방식을 찾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어제 일기를 썼잖아요. 그럼 저는 어제 기록 일자를 남겨놔요. 근데 이건 제 기준이에요. 왜냐면 저는 다음에 기록을 봤을 때 어느 날에 내 마음을 기록했는지를 보고 싶어서 저는 기록 날짜를 그날 있었던 일을 쓴다고 생각을 할 때는 뭐 어제 일을 쓴다 그러면 저는 그 어제 날짜를 씁니다. 이거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주시고요. 민미는 리추얼 기록 날짜를 스스로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도 의식적으로 날짜를 보시게 하기 위함이니까 이렇게 기록 날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기출 기록 나무는 이렇게 이파리가 생기고요. 글씨가 좀 깨졌네요. 7번을 만드시면 나무가 완성되고요. 여기 지금 자물쇠가 있어요. 이 자물쇠는 15번 하면 열립니다. 그래서 15번 정도면 한 달에 반 정도 날짜인데 되게 부지런하게 하면 할 수 있는 또 횟수고요. 민미가 실제로 15번을 했을 때 가장 기록이 유의미하게 쌓인다는 걸 좀 보고 15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물쇠도 많이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민미 완벽주의 센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리추얼 기록을 누르시면 리추얼 기록 이제 할 수 있는 글쓰기가 나타나고 마을 게시판 누르면 이렇게
그냥 아무거나 올려줄 수 있어요. 저는 지난달에 이제 선언을 한번 중간에 했었거든요. 다시 한번 선언해보자. 그래서 선언했던 것들을 지금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저희가 죄송하게도 아직은 앱이 안 만들어져서 스마트폰 배경화면에 앱처럼 쓰실 수 있게 북마크하는데요. 이게 되게 큰 환경을 만드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매번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기보다는 북마크를 해놓으시면은 가장 보이는 곳에 저는 놔두거든요. 그럼 이제 자동 로그인을 해두시면은 매번 그냥 앱처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노션 링크가 다 있습니다. 노션 링크를 보시고 어, 하실 수 있게 요거는 빨리 넘길게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 공지사항에 있는 노션 링크, 카카오톡 방에 있는 노션 링크를 보시면 이렇게 북마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했던 내용이고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가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